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코스닥 쪽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많은 테마주들, 대체적으로 많이 코스닥에 몰려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종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종가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도 1.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아니었다면 조금은 등락폭이 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내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었다면 조금 더 낙폭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는 오늘도 하이닉스가 1.5%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반면에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 다 2차전지 관련주였죠. 그래서 코스피 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오늘 시장은 나름대로 준수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빨간불이 들어왔던 종목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주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루닛이라든지 엔터기업들, 이쪽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DX가 10%가 넘는 급락이 나왔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도 좋지 않았었고 또 로봇주도 오늘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이 나왔었죠.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오랜만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도 한 차례 들어왔지만 규모가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9월만 놓고 본다면 처음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와 함께 9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규모는 많지 않았고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1000억 가까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9월 초에는 외국인이 주도를 했었다면 확실히 최근만큼은 기관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는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네이버,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을 보면 이틀 연속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하고 개인 쪽에서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를 많이 매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에코프로, 고려아이언,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대형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 급락이 나왔었고 그 전날에 1% 상승이 나왔었다면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S&P 500은 0.6%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 다우지수만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0.8% 하락이 나왔어요. 올라갈 듯 하더니 다시 밀려버렸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국내 증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오늘 흐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보합이고 대만도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와 0.9%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도 코스피는 보합이지만 코스닥 쪽에서 다시 한번 낙폭이 나오는 것 같죠. 아시겠지만 오늘 밤은 미국의 8월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저녁 9시 30분쯤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예상값은 3.6%예요. 그래서 전월보다 0.4%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에너지 가격이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급등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브렌트유가 92달러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국내에서는 바로미터로 참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부 텍사스유 WTI죠. 이건 아직까지 90달러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90달러 거의 근접까지 상당 부분 유가가 상승했고 일각에서는 100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것은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많이 감소했다는 전망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비축분이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중국 경기는 좋지 않지만 만약에 하반기에 지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유가 상승의 배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도 보면 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의 급등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추세라는 것이 있는 만큼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국제 유가는 조금 더 오르면 올랐지 바로 꺾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지금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참조를 해보시고요.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것이 바로 화학 업종이죠. 그래서 그것도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반도체 관련주,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보합이에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2.4%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여전히 2.4%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어제 이어서 로봇 관련주, 이쪽에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이 덩달아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것이 바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슈퍼컴퓨터 도조, 이 도조가 AI 자동차에서 수집했던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 그 동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슈퍼컴퓨터에서 HBM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상승도 이런 내용들이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HM 반도체 주문량이 2배나 늘어났고 매년 시장은 82% 커질 것이다.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HBM 반도체에 대해서 주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쪽, 그쪽만 국한되어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여러 슈퍼컴퓨터에도 이 AI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탑재가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생각보다 견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대기업도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칩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분명히 AI 반도체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이고요. 아마 이 두 기업이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AI 반도체의 확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좋은 기사들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고점에서 꺾이는 시점, 그 시점이 아니라면 이렇게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금은 출렁인다고 해도 조금은 큰 흐름에서 시장을 읽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 테슬라의 급등이 나왔었고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조였죠. 그런데 여기에도 AI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는 것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모바일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20% 인상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결국 메모리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은 업황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가 있고 재고 조정의 마무리가 왔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D램 가격의 추이를 보세요. 지금이 3분기니까 이 시점 되겠죠? 최근에 D램 가격이 돌아섰다는 긍정적인 뉴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내년에는 가파르게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었죠. AI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DDR4에서 DDR5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교체 수요가 맞물리고 또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처럼 AI 반도체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이 가격 상승은 단순히 D램 반도체를 넘어서 모바일 쪽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D램 가격이 조금은 돌아서고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제 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단타로 진입을 했었는데 한 종목이 물리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항상 투자의 목적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단기 투자, 단타로 접근을 하셨다면
내가 짧게 대응을 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진입을 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조금은 손실이 발생이 된다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로 접근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리게 되었다. 그런 문장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타로 접근했었다면 내 기준에 맞는 손절폭이 있겠죠. 그 손절폭을 넘어서게 된다면 반드시 잘라낸다든지,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로 말씀드렸죠. 직전에 많은 지지가 되었었던 11만원 부근,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내겠다. 또는 여기 121선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겠다. 반드시 내가 어떤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의 목적에 맞게 그 원칙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원칙들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투자 기법이 있던, 어떤 시장 상황이 오던 특정 구간에서 부러지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 단기 투자인지 혹은 스윙이나 조금은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고요. 그 생각과 자신의 투자 기준, 그런 것들은 필히 지켜나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1만원을 손절 구간으로 잡았는데 깨지고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분명히 괜히 손절했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지만 만약에 정말로 크게 무너지게 된다면 첫 번째 이런 경우를 떠올리면서 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도하고 나서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은 아직까지는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초보 단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투자가 되었던 간에 단타를 하던 스윙을 하던 중장기를 하던 조금은 시장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 보시고요. 그 종목 안에서 내가 단기 투자를 하던 중장기 투자를 하던 여러분들의 전략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오더라고요. 모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